네, 매일 장보는 남녀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저희 매일 장보는 남녀는 오늘의 매대, 오늘의 진열대에는 어떤 신선한 재료들이 있는지 함께 분석해보고 그중에서 우리의 장바구니에는 어떤 종목을 담아야 하는지 고민해보는 코너인데요. MBN골드 매니저님들 중에서 가장 장을 잘 보는 남자죠. 우리 이창원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저희 오늘 9개 종목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진열대 어떤 종목들 올라와 있을까요? 클로봇부터 사면 그리고 하이닉스, 대형주는 정말 오랜만에 올라와 있고요. 1승부터 SM, 하이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전날 급등했던 종목은 빨갛게 매운맛, 그리고 전날 우리에게 씁쓸한 쓴맛을 안겨줬던 종목은 파랗게 차가운 맛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는데 오늘의 매운맛 어디부터 좀 출발을 해볼까요? 네, 뭐 전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장 물론 좋았죠. 네. 그 안에서도 대부분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뭐 하락하는 종목도 있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 안에서 좀 급등했던 종목들 한번 좀 먼저 보면은 한번 클로봇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로봇이군요. 어제 또 네. 바로 원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로봇주 또 어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었고 그 안에서 클로봇이 굉장히 양호한 그 흐름을 보였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 제조사로 좀 부각되기보다는 네. 바로 현대차 자회사죠.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제 한국 공식 파트너로 또 지금 활동을 하면서 지금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이제 앞으로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나 아니면 피규어 AI 그리고 이제 중국의 유니트리와 비견될 수 있는 회사로 또 부각이 되고 있고 이제 본격적인 로봇의 대량 생산 시대를 앞두고 상대적으로 부각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에 시행될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도 또 영향을 받은 거겠죠? 맞습니다. 지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나라에서 뭐 대표적으로 고용을 또 상당히 많이 창출하는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뭐 안타까운 이슈지만은 노란봉투법 그 통과로 인해서 지금 이제 파업 이슈나 맞아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라는 시장의 우려감이 상대적으로 클로봇을 이끌었다라고 말씀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 원래 클로봇이 지금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네. 현대차에서 직접 시작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구글의 자회사로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구글의 자회사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험적인 회사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뭐 아직까지 현재도 그렇지만은 그렇게 돈을 벌고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왜냐면 계속 기술 개발, R&D 비용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실 만성 적자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구글이 도요타에 팔았어요, 회사를. 그리고 도요타에서도 계속 투자는 계속 하는데 돈이 안 되니까 이거를 현대차가 샀습니다. 근데 현대차가 1조 원에 샀는데 네. 지금 이제 물론 비상장 회사라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인 그 지분 그 가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는 뭐 그 산 가격의 거의 수십 배에 가까운 그러면 지금 예상 시총 뭐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 잘했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 공식 파트너로 지금 선정돼 있는 클로봇이 또 어제 이런 기대감으로 급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주 안에서 오늘의 상승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쓴맛을 안겨준 종목들도 한번 분석을 해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뽑아온 종목은 동성화인텍인데요. 네. 조선주 잘 갈 재료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하나씩 빠지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보면은 조선주, 특히 이제 조선 기자재가 좀 어제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요. 장 네. 초반에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더니. 맞습니다. 그래서 연일 그 뉴스도 그렇고 지금 마스카 네. 프로젝트나 그다음에 뭐 노란봉투법 이슈도 그렇고 뭐 다양한 그 내용들이 나오면서 지금 조선주 성장과 실적을 많이 갖췄다 그래서 사실 잘 갔던 종목들입니다만 네. 어제 빠지면서 왜 조선과 조선 기자재가 빠졌는지 다양한 분석이 사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기본적 분석은 사실 주가가 빠진 다음에 끼워 맞추기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그 조선 기자재가 이제 그리고 조선주가 빠진 거는 저는 다른 이유에 있다고 보는데 바로 지금 시장의 상승이 어떤 그 예탁금이 증가하면서 개인 주도로 지금 지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관 외국인 주도로 지금 지수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탁금은 증가하지 않고 이제 시장의 섹터 순환매가 돌면서 지금 이제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네. 그 어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사실 제일 강했던 섹터가 어디죠? 바로 로봇. 그리고 또 반도체. 반도체, 그렇죠. 그쵸. 반도체 엄청 네. 강했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반도체 쪽으로 또 돈이 쏠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기관 외국인 중심으로 시장이 돌아가다 보니까 그쪽으로 돈이 몰리면서 이제 많이 오른 쪽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그쪽으로 이제 돈이 몰린 거예요. 좀 한정된 자금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네. 한쪽은 빠지고 다른 한쪽이 오르고 이런 느낌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시소 느낌인 거죠. 그래서 네. 한쪽이 무거워지면 한쪽은 좀 가벼워지고. 근데 이게 과거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 예탁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수가 올라갈 때는 네. 워낙 돈이 많으니까 사실 이런 그 풍선 효과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기관 외국인 주도로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지수가 빠졌다 그래서 거기가 어제 조선주가 빠졌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뭐 이런 저런 이유를 막 다 갖다 붙여서 뭐 아스가 프로젝트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굳이 이런 그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냥 키 맞추기 장세일 뿐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또 반도체가 또 살짝 조정받는 날에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뭐 조선주가 또 급등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이제 나무 하나를 보지 말고 네. 전체 숲을 보고 그다음에 계절을 봐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숲과 함께 계절까지 저희 네. 매일 장 보는 남자와 함께 챙겨가 보시죠. 그럼 이렇게 쓴맛을 안겨줬던 조선주 그 안에선 동성화인텍 다뤄봤는데요. 아무래도 키 맞추기 장세가 조금 이어질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네. 저는 아무래도 FOMC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만큼 그 장세, 변하는 장세에 발맞춰서 저희가 함께 오늘 장바구니에 담아볼 종목은 어디일지 한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매일 장보는 남녀. 오늘의 신선한 종목은 뭔가요? 제가 장볼 종목은 바로 어머, 바로원 중에서 바이오네요. 네, 맞습니다. 자, 바이오. 어제도 좀 예고를 해드렸는데, 유한양행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뭔가 정말 이 주식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종목. 맞습니다. 네. 유한양행. 여러분들 뭐, 바이오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오늘 그 수요일이고 이제 3일 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방송을 처음 시작하고 나서, 원래는 조금 그 급등주도 좀 많이 갖고 나오고, 테마주, 이제 약간 사나이 테스트 하는 종목들. 올라탈 수 있는 종목들. 그런 네. 종목들 좀 많이 가지고 나오는데, 일단은 그 유한양행까지는 좀 바닥에서 좀 턴어라운드 될 수 있으니까 좀 약간 그래도 좀 안정적인 마음으로 좀 멀리 볼 수 있는 종목들 좀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뭐 대표적인 그렇다고 이 종목이 뭐 이제 급등이 안 나온다는 건 아닌데 일단은 이제 한번 먼저 좀 좋은 종목들로 좀 깔아놓고 본격적으로 좀 게임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유한양행 먼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무언가에 올라타 보기 전에 네. 안정적으로 가져가 볼 수 네, 있는 네, 네, 종목들 맞습니다. 위주로 네. 한번 가져와 주셨다고 하는데 그럼 유한양행 그 안에서 어떤 모멘텀 찾을 수 있을지도 풀어주세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블록버스터 신약이죠? 렉나자. 렉나자.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나자 상반기 매출 이번에 나온 거 보면은 거의 뭐 100%. 영업이익도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늘을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존슨앤존슨의 리브리반트 병용요법. 이 병용요법이라는 거는 같이 처방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쓰면 더 효과가 좋다라는 거죠. 리브리반트와 함께 유한양행의 렉나자를 같이 쓰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방할 때 같이 드세요. 우리가 이제 그 병원에서 뭐 약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처방을 해서 이제 병용을 했더니 훨씬 더 효과가 좋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게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상반기 때 이런 이유로 이제 매출이 잘 나왔는데 네. 뭐 하반기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이런 그 매출은 늘어날 것이다 이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그 파이프라인도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렉나자 이후에 블록버스터급 신약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바이오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네. 첫 번째가 이제 실적 없이 오직 인상 이슈로만 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회사들이 뭐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뭐 네. 포르노이나 그다음에 지금 뭐 급등하고 있는 뭐 올릭스나 이런 종목들도 사실 뭐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인상 기대감으로 이제 급등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시장이 출시됐을 때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숫자가 나오면서 가는 종목들. 그게 이제 유한양행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뭐 알테오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SK 바이오팜 이런 종목들은 또 이제 상반기 실적 기대감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캐파가 커진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뭐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숫자가 찍히면서 본격적으로 덩치를 키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매출에 이어서 하반기까지도 그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번 보도록 할까요? 바로 자회사인 이뮤논시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이번에 이제 IMC 001 이게 이제 임상 이상의 CSR 결과 보고서가 7월 10일 날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또 10월 달에 희귀의약품으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금 지분을 참고로 유한양행이 66.1%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한양행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렉나자 이후에 블록버스터 신약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네. 지금 지분을 무려 66%나 들고 있는 이뮤논시아가 이번에 이제 IMC 001이 처음으로 이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이제 면역 항암제에서는 국내 최초입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이 여기에 상당히 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 그래서 같이 지금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뮤논시아가 사실 네.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에 따른 좀 불확실성 같은 건 어떻게 대비해볼까요? 네, 좋은 말입니다.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보통 신규 상장주는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네. 위험하니까. 왜냐하면 이제 갑자기 어느 날 그 블록딜 물량 나올 수도 있고 이제 맞아요. 부족 물량이 출해가 되면은 네. 주가가 잘 가다가도 급락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뮤논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원래 그 보통 이제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상장하고 나서 락업이라고 그 이제 주식을 팔지 못하게 이제 매도 금지, 락업을 걸어놓은 걸 보통 1년 정도 걸어놓습니다. 네. 그런데 유한양행은 여기에 추가로 1년 플러스 2년을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발적으로 이뮤논시아는 좀 크게 될 수 있다라고 봐서 3년 락업을 걸어놨습니다. 불안정성을 조금 없애겠다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뮤논시아가 지금 그 자회사로 분류가 돼 있지만 네. 이뮤논시아 이사회의 유한양행의 사장급, 부사장급이 이사회에 참석 중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의 그냥 같은 오른팔이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회사 이뮤논시아에 대한 이슈까지 체크를 해봤는데 네. 자료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주신다고요? 네, 우선은 뭐 제가 말을 통해서 지금 많이 얘기를 했었지만 그래도 시각 효과라는 게 있는 거니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최근에 나온 기사들입니다. 그래서 렉나자 병용요법, 비소세포 폐암, 내성 억제 효과 크다. 그래서 이제 같이 쓴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저희 가격 전략 한번 바로 만나볼까요? 아무래도 네. 기사 내용을 너무 상세하게 말로 잘 풀어주셔서 맞습니다. 어디까지 상방을 열어놔야 될지 정말 다들 궁금할 것 같아요. 네, 한번 차트 보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려볼게요. 네. 지금 이렇게 급등 나왔던 자리가 있죠. 네. 이게 바로 유한양행이 실적 발표했을 그 당시입니다. 상반기 1조 원이 넘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급등을 했다가 이게 이제 잠깐 이렇게 눌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차트 흐름은 너무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런 그냥 단순히 추세 추종이나 아니면은 추격 매수를 하는 그런 차트가 아니라 일단은 메이저 수급 들어오고 나서 기간과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데 대신 이 처음에 메이저 수급 스마트폰이 들어왔던 그 첫 단 여기를 지지하면서 지금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21선을 지금 추종하면서 지금 돌아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신고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생뚱맞게 이렇게 좀 그러니까요. 툭 튀어나온 자리가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바로
대체 거래소에 이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폐해라고 해야 되나요? 넥스트레이드 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8시에 거래량만 한두 주로 하한가 그냥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억울하잖아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차트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망가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차티스트들은 아무래도 이런 거 보면은 조금 이제 헷갈려 할 수 있는데 이제 자세히 분봉으로 보면은 이제 8시에 뭐 이렇게 점 하나 찍혀 있어서 그대로 이제 9시 되면은 다시 보합을 시작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무시하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간에 살짝 눈에 띄는 부분까지 싹싹 긁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네, 우선은 그 구체적인 그 매수가는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우선은 제가 매수가는 이제 전일 종가 기준으로 일단 잡았어요. 그래서 11만 9,800원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13만 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만 1,000원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바로원 한 종목씩 담았습니다. 네. 유한양행의 가장 정확한 매수가를 알고 싶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오전 8시죠. 제가 또 공개 방송 열려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지금 이제 미국 시장 여러분들 자세하게 분석해서 거기 관련된 수혜주 그리고 관심주도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로봇 그리고 또 원전 이슈 그리고 또 반도체 관련주들 또 어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이 안에서 반드시 봐야 되는 종목들도 말씀드릴 거니까 공개 방송 많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까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